마른 몸이 아니에요. 또 술을 마시면 감량이 되고 표준에서 근육형 마름 N번째 재구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18만 회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폭식증을 극복하면서 성공을 했었던 저의 1차 다이어트 성공기에 대해서 담았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이제 2024년도에 좀 업글 버전을 진솔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 1차 다이어트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몸무게도 훨씬 더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비포 제 몸 상태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원래도 태생이 마른 몸이 아니에요. 저는 수시 1차로 수능도 안 보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체중 감량을 했어요. 그때 정말 빡시게 막 닭고야같이 식단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했었고요. 식단 엄청 빡시게 하다가 딱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다 맛있겠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또 술 끝나고 폭식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처음 느껴봤어요. 인프제여서 제 삶이 약간 통제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자극거리도 너무 많고 다 통제가 안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진짜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그때 제 인생 몸무게를 찍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폭식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을 가요. 빵을 사가지고 다 먹었어요. 제가 밥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진짜 디저트랑 단 걸 정말 사랑하는 편입니다. 특히 술만 마셨다 하면은 그렇게 단 게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불러도 뭔가가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그 폭식증에 걸렸다라는 것도 자각을 못했었고 자존감도 진짜 많이 떨어졌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살만 좀 빼면 괜찮을 것 같아. 제일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 바지 같은 것도 제가 특히 합이어가지고 남자 바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남자 바지도 그 당시에 한 31인가? 를 입었었어요. 막 사이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제가 땀도 게다가 많은 체형이다 보니까 막 여름에 땀 나고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 살이 막 쓸리고 이러니까 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친구들이 저한테 막 예쁘다고 해주고 제 친구들은 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삐뚤어져 있어서 그 친구들이 좋게 해주는 말들도 다 안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이 저는 참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한약 다이어트, 체지방 주사 맞으면서 약도 먹어봤었고 그때 막 PT 같은 것도 뭐 100일 챌린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비포 사진 찍으면서 뭔가 이때까지 누적되어 온 게 빵 터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상처니까 그냥 저 혼자서 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체중에서 표준의 몸무게로 오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어떻게든 커팅을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산소성 운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 헬스장에서 걷고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질렸을 때 복싱을 하러 갔는데 이제 과체중일 때 격렬한 유산소성 운동이 안 좋은 게 제가 운동을 하면 무대포 성실함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좀 아프더라도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했다가 발등이 그때 무리가 와서 한 달 정도 반깁스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그때 아팠던 그 왼쪽 발등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과체중일 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유산소를 하는 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서 많이 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식을 안 먹고 유산소 운동만 적절히 해줘도 표준 체중까지는 좀 더디긴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유지어터로서 살아오는데 야금야금 살이 찌더라고요. 그냥저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퇴사를 하게 되고 제가 식단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식단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배가 고파. 그러면 저는 무조건 과자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단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밥 대신에 과자 먹을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 빠르고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선호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금야금 찌다 보니까 한 59kg까지 딱 찌게 되더라고요. 여행 가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이 찍어준 사진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차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2차 다이어트가 처음부터 막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식단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불안정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 욕구까지 참아야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운동은 하면서 식단을 조금 이것저것 깔짝깔짝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 남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저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진짜 운동 안 하고 맨날 누워있어요. 게임하고 자고 활동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식단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그냥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나서 바로 저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요리하는 식단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딱 바꾼 게 기존에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을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다 바꿔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밥은 현미밥을 먹고 현미밥이 없으면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단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디저트를 못 끊었었어요. 디저트가 뭔가 최종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디저트까지 대체당으로 건드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엘리멘탈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영화였고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영화라든지 어떤 미디어물 이런 거를 보면서 간식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오케이, 그럼 엘리멘탈 개봉식이 맞춰서 치팅하겠다. 나 베넨제리스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딱 그날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한 통이랑 나초를 사들고 들어갔어요. 혼자서 그 베넨제리스 한 통을 다 먹었거든요. 보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의식도 못한 사이에 그냥 제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혈당이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치솟으면은 잠이 온대요. 와,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인가? 막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깔짝깔짝 식단을 하다가 큼직하게 입이 터졌던 순간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 때마다 진짜 너무 망한 것 같고 포기를 했었다면 다이어트 감량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는 여러분 진짜 정해진 방식이 있고 근데 그 정해진 방식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는 거. 근데 저는 그 1차 다이어트 시기 때 그거를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득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입이 터진 날이 있었더라도 다시 원래 식단대로 돌아와서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입이 터지는 시기가 있으면 입맛이 없는 시기도 있거든요. 또 입맛이 없는 시기가 없더라도 입맛이 없도록 만드는 어떤 생활 패턴을 싹 바꿔버리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프리랜서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식욕으로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흐르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게 바로 저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입이 막 터질락 말락하고 막 뭔가 좀 배가 고픈 것 같고 그러면은 몸을 아싸리 움직여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한다든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살이 안 찌는 체형으로 타고난 게 아닌 이상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의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 잡고 좀 무너졌다가도 또 다음날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밀당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그리고 너무 먹고 싶었던 디저트집 가서 막 먹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먹었던 그 대체당 식단이 더 맛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중간에 과도기 때는 식단을 잘 몰라서 막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진짜 그 대체 식품들이 요즘에 너무 다 잘 나와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칼로리가 막 600, 450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에 있는 것들로 만들면 훨씬 칼로리가 작단 말이에요. 최소 이것보단 건강하단 말이죠. 뭔가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 먹을 바에 차라리 이거 먹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진짜 다이어트도 좀 장비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옷 쇼핑만큼 그 식재료 관련된 쇼핑을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제품들을 다 이렇게 먹고 저만의 조합을 찾아가다 보니까 식단 요리인데 맛이 없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해본 방법 중에 이게 제일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유지어터 기간을 겪어봤지만 내 어떤 패턴이랑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건강한 것들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살이 빠진다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진짜 운동을 안 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의 못했어요. 최근에는 주 1회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이라고 딱 정해진 홈트랑 막 이런 걸 못한다는 것일 뿐이지 활동량 자체가 적어진 건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는 대신 일상 속에서 충분히 그 활동량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쇼핑을 가서 좀 걸어 다닌다든지 병원을 가는데 막 3층, 5층짜리 정도 된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식으로 잔잔바리로 계속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거 말고 2차 다이어트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붓기 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환이 되는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팔 지방흡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살짝 팔이 말라졌던 시기가 오는데 다시 살짝 살이 붓거든요. 아무리 지방흡입으로 살을 뺀다고 해도 후 관리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찝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막 스트레칭도 해주고 식단도 좀 신경을 쓰고 하니까 팔 라인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식단 관리를 정말 추천드리게 된 이유가 제가 인바디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근손실은 거의 없었고 계속 체지방이랑 이런 거는 감량이 되고 똑같은 50일이더라도 표준에서 마름으로 가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근육형 마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적절한 이런 영양소를 섭취해주면서 하니까 뜸뜸뜸 빠져가지고 50, 5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몸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내봤을 때 3달 넘게 벌써 이 몸무게로 잘 유지하고 있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디저트충이 저는 이렇게 제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 없이 나의 생활 패턴을 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강추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N번째 재구매하고 있는 저의 최애 다이어트 식품 추천을 해보자면 제일 이빠따로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파우더인데 물을 타서 점도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피넛버터 시럽부터 피넛버터 스프레드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거 한 스푼 타가지고 알룰로스 한 스푼 넣어가지고 막 섞어요. 그러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 조합으로 먹는 거죠. 통밀 크래커입니다. 낮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꺼내서 먹기가 정말 좋아요. 딱 그렇게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거 하나에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릭 요거트 볼 만들어서 먹거든요. 거의 한 몇 달 동안은 이렇게 먹었다가 요즘에 조금 슬슬 질려가지고 딴 걸로 갈아타고 있는데 여전히 좋아해서 계속 쟁여놓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영상을 나 다이어트 성공했어! 너희도 빨리 다이어트 해! 이런 강요를 하고 어떤 조급함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전혀 아니에요. 계속 인스타에서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49kg가 되면 이 다이어트 영상 찍어야지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저만의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연말에 약속이 너무 많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진짜 생각보다 이 50kg 초반대까지 떨어뜨리니까 이제부터는 1kg 떨어뜨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더해서 병행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새로운 챕터가 필요해질 것 같아서 그 전까지의 단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저도 아직 불완전하지만 우리 계속 더 같이 건강해져요. 으쌰으쌰 다 같이 잘해봐요. 약간 이런 마음에서 만든 영상이어서 혹시나 이걸 보고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혹시 막 이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폭식증을 걸려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폭식증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진짜 밑바닥을 쳐봤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말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도 이 긴 저의 주절거리는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 안녕.